안녕하세요. 바디워커 이성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운동 중에 발목을 다쳤을 때 어떤 손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텝박스를 하시다던가 혹은 이제 런닝머신 이런 어떤 뛰는 운동들을 할 때 인대 관련된 손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발목이 안쪽으로 꺾었을 때 이때 이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프 운동이나 활동적인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통 발이 안쪽을 바라보고 꺾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항을 받는 부분이 ATFL이라는 인대, 즉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라는 그 전방 인대에 대해서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손상들로는 이제 인벌전 스프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자, 스프레인과 스트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인이라고 뒤에 어떤 단어 뒤에 이렇게 스프레인이 붙으면 이거는 인대에 대한 손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스트레인이라고 붙으면 이거는 근육에 대한 손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벌전 스프레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ATF에 대한 손상을 말합니다. 좀 더 심하게 손상이 되면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대들도 같이 손상이 되지만 대부분 ATF에 대한 심각한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이 사진 자체를 보시게 되면 화살표를 이렇게 가리킨 방향이 있죠. 이 방향에 손상이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단계는 뭐냐면 인대가 살짝 늘어나 있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말 그대로 좀 걷거나 혹은 뭐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 발목이 순간 탁 접질렸을 때 가볍게 나타나는 손상 정도고요. 약간의 붓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파열이 됐다거나 부분적인 파열로 손상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경미한 일반 사람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손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보통 이 단계는 일반인들보다 선수들에게 좀 더 흔하게 나타나는 손상 정도예요. 부분 파열을 동반할 수 있고요. 부분 파열은 뭐냐면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종이라고 해서 붓는 현상, 그 다음에 약간의 딱딱함과 불편함이 느껴지는 단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심한 단계. 이 단계가 뭐냐면 점프를 높게 한 상태에서 착지하면서 안쪽으로 꺾이면서 저항이 가해졌을 때 단계. 이때는 완전 파열이 나타날 수 있고요. 완전 파열은 인대가 완전히 찢어지는, 완전히 찢어져서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현상. 부분 파열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때는 굉장히 심하게 부어오르고 심지어는 그 손상된 주위로 약간 멍든 것 같이 그렇게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냥 만약에 딱 다쳤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크게 호소하시고 그다음에 아예 발을 딛지도 못하신 상태시다 그러시면 그대로 고정만 시켜 놓으셔서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손상으로는 이제 이벌전 스프레인, 아까는 인벌전 스프레인이었죠. 이벌전 스프레인이라고 해서 발의 안쪽 면의 인대가 손상되는 손상을 얘기합니다. 이 손상은 주로 안쪽에 삼각인대라고 있는데 그 삼각인대에 대한 손상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운동 중 발목이 이렇게 발목이 있으시면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여진 형태에서 저항을 받았을 때 손상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인벌전보다 이벌전 손상이 적어요. 그래서 왜냐면 해벅적 구조, 뭐 바깥쪽에 있는 피불라, 비볼 자체가 좀 더 길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제 꺾이는 게 제한이 되고요. 그 외쪽으로 구조적인 부분과 근육적인 부분에 의해서 손상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단, 한 번 손상되면 인벌전에 대한 손상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손상보다 좀 더 크게 골절까지도 손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옆에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면 이제 다치게 되는데
주변 인대나 뼈도 같이 골절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치시면은 이제 골절을 동반할 확률이 높으니까 바로 그냥 고정 딱 해놓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한 조치도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막 움직인다든지 그러시면 2차적인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바로 고정만 시켜놓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손상은 흔히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고요. 가벼울 수 있는 손상 같은 경우는 아이싱 방법과 테이핑 방법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 파열이나 혹은 완전 파열의 경우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벌전 손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떠한 조치보다는 바로 고정만 해놓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 현장에서 이제 골절이 일어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골절이 나타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에 대한 명칭은 옥타와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와 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옥타와 룰은 발의 민감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옥타와 룰이 생긴 후에 엑스레이 촬영이 한 30% 정도 감소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사람한테 적용해서 골절인지 그다음에 아닌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깥쪽과 안쪽, 발목을 이렇게 쓰시면 이 바깥쪽과 안쪽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바깥쪽의 경우에는 바깥 복숭아뼈에서부터 6cm 위쪽 그 사이 있잖아요. 해당하는 부분과 새끼발가락의 기저부에 해당되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C의 위치를 눌렀을 때 불편함이 발생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4발 이상 걷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그쪽 다치신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 없는 경우에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으로 안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쪽 복숭아뼈 6cm 위쪽 그 사이에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발의 주상골이라고 하는데 나비큐라라고 합니다. 이 주상골 뼈에 해당하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뒤의 위치 거기에 불편함이 있거나 마찬가지로 4발 이상 걷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실을 수 없다면 골절인지 아닌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방법은 골절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대입하여서 골절이구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활동을 하면 안 된다 라고만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대로 고정하셔서 병원을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대처 방법과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테이핑은 이제 고정 테이핑을 할 수 있는 C테이프가 있어요. 흰색 테이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근육도 서포팅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고정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키네지오 테이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C테이프 같은 경우는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제대로 고정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키네지오 테이핑을 이용해서 조금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에 대한 테이핑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많이 붙이는 것을 알려드리면 하다가도 복잡해서 못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간단한 방법으로 고정력을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짧은 거 밴드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긴 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먼저 이 중간 정도 사이즈 요거를 붙일 건데 해주시는 분의 발목을 당길 수 있게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부터 복숭아뼈 있는 쪽부터 이 뒤꿈치를 감쌀 수 있도록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당겨서 그대로 가볍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붙이는 거를 한 3개 정도 붙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뒤꿈치를 감싸시면 되세요. 이렇게 작은 걸로 뒤꿈치 쪽을 이렇게 감싸셔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개 정도 똑같은 방법으로 붙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거 하나 붙이고 뒤로 짧은 거 하나, 또 긴 거 하나 붙이고 뒤로 짧은 거 하나, 이런 방식으로 한 3개 정도 붙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해드리는 분한테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려야 돼요. 발목이 힘이 빠지면 다시 한번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팔자로 테이핑을 붙일 건데, 이 방법은 먼저 이렇게 발목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꿈치를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이렇게 뒤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뒤꿈치를 한번 이렇게 감싸서 나오세요. 뒤꿈치를 이렇게 감싸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발등을 지나서 다시 한번, 이번엔 바깥쪽으로 들어갔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발목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감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모양 자체가 여기 안쪽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잘하신 상태시니까 이렇게 한번 붙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법들과 테이핑 방법을 대입을 잘 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좋은 영상과 조금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는 바디워커 이성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디워커 이성민이었습니다.